자, 지금 시간이 2025년 6월 26일 목요일 오후 8시 27분입니다. 자, 6월달도 거의 다 끝나가는데 좀 우울하죠? 우울한 월말입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히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엄청 지금 답답한 상황이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엄청 답답할 텐데, 제 입장에서 속 시원한 답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게, 그게 사실 아쉽죠. 좋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좋은 얘기를 하고 싶다고. 근데 좋아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좋지도 않은데 말을 지어낼 수는 없어요. 자, 몇 가지 사항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금의 흐름이요. 자금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1월부터 6월까지 자금이 흐름이 있고 4월부터 6월까지의 자금이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6월 흐름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 체크해서 볼게요. 자, 첫 번째 1월부터 현재까지. 자, 1월부터 현재까지 외국인이 얼마예요? 11.3조 매도입니다. 이게 외국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개인은 얼마예요? 네? 개인은 0.5조 매도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이 0.5조 매도했는데 증시는 100포인트가 올랐어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4월부터 보겠습니다. 4월부터 보면, 자, 외국인은 5조 매도예요. 그리고 개인은 매수입니다. 1.3조 매수. 이 부분도 설명이 안 되죠. 이 부분도 설명이 안 된다고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자, 6월 이후로 보겠습니다. 6월 이후로 봤더니 외국인은 3.5조 매수입니다. 그리고 개인은 0.17조 매도. 그러면 6개월로 봤을 때는 0.5조, 월봉으로 봤을 때는 0.17조. 분기로 보면 오히려 매수예요. 그래서 저는 자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상황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왜? 지금은 돈과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돈의 흐름과는 전혀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0.5조 매도에 1.3조 매도에 0.17조 매도를 했는데 5천억 매도하고 1,700억 매도했는데 급등해 버렸어요. 그래서 설명할 방법도 없고 설명을 해도 시도 안 먹힐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두고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이제 3,500 간다, 4,000 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은 투자한 게 없어요. 6개월 동안 11.3조 매도했고 분기는 5조 매도했고 6월 달에 3.5조 매수한 게 다예요. 그러니까 투자금의 전부가 3.5조예요. 이 투자금 3.5조로 360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3.5조를 포기하면
매도하면 360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외국인이 3.5조를 다 청산해버리면 360까지 열리는 거예요. 3.5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돈이. 예? 지금 돈이 3.5조밖에 없다고요. 11.3조를 매도한 봉이 장대양봉, 5조를 매도한 봉이 장대양봉. 예.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상황에서 3,500 간다, 4,000 간다는 얘기를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질려버렸어요. 지금의 상승세를 보고 다 질렸습니다. 자, 6월 13일 이게 385입니다. 저가가 385. 자, 6월 13일 이후에 지금 385에서 415까지 30%가 올랐어요. 그러면 30% 오르는 동안 돈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개인은 3.5조를 매수했고, 네, 외국인은 매도했어요. 황당하죠?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얼마? 3.4조 매수. 외국인은 8천억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85 위로는 개인만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 개인만 매수하고 있어요. 개인만. 385 위로는 개인만 매수하고 있다고. 근데 지금 무슨 얘기예요? 다 상승 얘기만 하고 있다. 네? 다 상승한다, 상승장이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작 매수는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자, 6월 달에 외국인이 매수한 총액이 3.5조예요. 근데 6월 13일 이후에 개인이 매수한 돈이 3.4조입니다. 똑같아. 예? 똑같다고요. 근데 이걸 보고는 상승을 얘기하면서, 이걸 보고 상승을 얘기하면서 이걸 보면 상승이 보이세요? 똑같은 돈을 개인이 더 짧은 기간에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3,500을 갈지 4,000을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지금의 자금의 흐름만을 봤을 때는 와, 이건 상방으로 가려고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 상방으로 가려고 개인한테 3.4조를 매수시켰을까요? 네. 상방으로 갈 건데 왜 개인한테 매수를 시켜요? 매도를 시켜야죠. 근데 매수를 시키고 있다고 지금 385 위로 30% 동안 계속 개인한테 돈을 밀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급등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사이에 개인한테 돈이 이미 3.4조 원이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외국인은 8천억 매도하고 나머지 금액을 기관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385 위로는 매수자가 없죠. 매수자 없습니다. 개인만 매수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외국인이 현물을 던지면 (385까지는) 가능한 거죠. 네? 여기 오면 이제 개인이 다 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조정 수치는 385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385. 근데 이 수치가 굉장히 멀어 보이잖아요. 굉장히 멀어 보이는데 하루에 10%씩 빼면 금세 갈 수도 있는 수치예요. 자, 반복해서 449.04, 322.66. 둘 중에 하나는 간다요. 둘 중에 하나는 간다. 여길 가면 여길 안 가도 돼요. 근데 여길 안 가면 여길 가야 돼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 3.5조를 매수했죠? 요거 다 매도하면 갈 수 있는 자리가 360이에요. 그러면 숫자를 딱 기억해 보세요. 449, 그 다음에 385, 그 다음에 360, 그 다음에 322.66입니다. 이 라인을 잘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여길 가면 하락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없어. 하락하든 상승하든 그 다음부터는 시장 마음대로예요. 근데 여길 못 가.
여길 못 가는데 외국인이 매도해. 예? 외국인이 매도하면 385로 가는 거예요. 그쵸? 385로 가야 된다고. 왜? 개인만 매수할 거니까. 외국인이 매도하면 개인만 매수할 거잖아요. 그럼 타겟이 385라고요. 근데 매도하면 385로 가는데 매도 금액이 3.5조를 넘어요. 그러면 360으로 간다. 근데 360으로 가면 월봉이 망가져요. 그러면 320까지 다시 가는 거예요. 이게 흐름입니다. 제가 385를 반드시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야. 449로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449로 안 가는지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 하시라고요. 449로 일단 안 가는 흐름이 나오면 385까지는 갈 거라고요. 왜? 385 위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한 금액이 일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385까지 갔는데 외국인이 3.5조를 싹 다 털었어? 그러면 360까지 열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설명 다 해드렸어요. 지금 외국인이 선물을 2.2조? 2.2조 들고 있어요. 이거 매도예요. 매수한. 매도를 2.2조나 쌓았어요. 그러면 지금 매도를 2.2조 쌓아놓고 449를 간다.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현물은 3.5조예요. 이건 매수고.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 1.3조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매수로만 보유한 금액이 1.3조라고. 그러니까 1.3조는 지금 생각했을 때는 큰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루 이틀만 정리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수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금 세팅은 아직까지는 상방보다는 하방에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 우리는 상방이 유리하고 급등할 거고 3,500 갈 거고 4,000 갈 거고 그런 꿈에 젖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만기 이후에 개인만 3.5조를 매수했고 외국인은 3.5조를 매수하고 있지만 선물을 2.2조 매도하면서 어쨌든 해지를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상방을 구축한 상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증시가 빠질 거다, 증시가 오르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자금 흐름 구조를 잘 보시면 개인에게 계속 매수를 주면서 외국인은 선물 매도를 쌓고 있어요. 선물 매도를 다 쌓고 나면 현물을 던지겠죠. 왜? 선물 매도로 돈을 벌면 되니까. 그러면 손실 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선물 매도를 쌓아놓고 현물을 확 던져버리면 지수가 빠지면서 현물은 현물대로 비싸게 잘 팔아먹고 선물은 선물대로 이익이 나고 지난 만기일에 현물 매수한 거는 아무런 손실도 없이 내다 팔면서 옵션 이익도 극대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블록딜. 이거 어떤 분이 자료 저한테 공유해 주셨는데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매수자 있고 매도자 있어요. 얘가 500억 매수하고 얘도 500억 매도해요. 자, 10배가 올랐습니다. 10배가 올랐어요. 그럼 얘는 지금 4,500억이 수익이고 얘는 4,500억이 손실이에요. 자, 얘 뭐 하고 있을까요? 얘가 뭐 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얘는 중요하지 않아. 얘는 안 팔면 그만이야. 10배 수익 났어. 얘는 뭐예요? 자, 1. 손절. 2. 해지. 3. 대응. 자, 손절하면 매수로 손절하겠죠. 그러면 이 매도자가 매수로 손절한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안 나오고 있어요. 내역 보세요. 4,500억 손실인데 안 나와. 안 나온다고요. 그 얘기는 손실금을 그대로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손절 안 했어요. 해지. 해지는 뭐예요? 저 행사가 말고 그 위에 있는 행사가나 그 밑에 있는 행사가를 매수하는 거예요. 이게 해지죠. 그러면 매수 물량이 나와야 되죠. 저 4,500억 손실에 대한 매수 물량이 나와야 돼요. 나오나요? 이것도 안 나와. 그러면 손절도 안 했고 해지도 안 했어요. 남은 건 대응이에요. 자, 4,500억 손실이에요. 자, 이게 4.5조의 10%예요. 10%. 엄청난 돈이에요. 저라면 제가 4,500억 손실을 끌어안고 있어요. 2조를 던져요. 현물을 공매도로 2조를 그냥 던져버린다고. 보유하고 있던 공매도든 2.5조를 그냥 다 갖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를 한 4% 빼. 응? 4% 빼요. 2.5조로 4%를 뺀다고. 네. 그럼 얼마 손실이에요? 네? 2.5조로 지수를 4% 빼면 1,000억 손실이죠? 네. 그러면 지수를 4%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실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줄어들겠죠. 자, 지금이 420이에요. 2%면 8%예요. 8.4. 4% 빼면 8.4니까 16.8포인트가 빠집니다. 예? 16.8포인트가 빠져요. 4%를 빼버리면. 자, 16.8. 행사가는 몇 개예요? 16.8. 자, 그러면 420에서 420 아니 385에서 네, 16.8이잖아요. 16.8. 그러면 16.8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401.8이에요. 즉 385가 400콜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385가 400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85는 얼마예요? 지금 385가 얼마냐면 385가 지금 31입니다. 31. 근데 400 콜이 17.5예요. 그럼 손실이 얼마나 주는 거예요? 손실이 얼마나 주냐고. 한 40% 줄지 않을까요? 40%? 16이 절반이니까 40% 감소하겠죠. 그러면 4,500억 중에 40%면 4, 4, 16, 5, 4, 20 1,800억이 감소해요. 자, 1,000억을 손실 보고 1,800억을 복구해요. 당연히 하겠죠. 저라면 당연히 해요. 손실이 주니까. 네. 근데 그런 대응도 없어요. 지금 투매도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옵션 매도를 들고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저는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설명이 되는데 매도자 입장에서는 전혀 설명이 안 돼요. 매도자는 병신이란 얘기예요. 네? 매도자는 병신이라고. 그럼 매도자는 주식이 없나? 외국인만 주식이 있고 매도자는 주식이 없냐고요. 커버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아직 의문이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500억이 아니라 뭐 1600억도 있고 600억도 있고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블록딜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수가 폭등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폭등하면 매도자는 바보 멍청이라서 그냥 그 손실을 다 끌어안고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파산했다는 기업 하나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다고.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건지, 이것 때문에 증시가 상승한다라는 게 맞는 논리인지를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가 계속 돌면서 발생하는 건 뭐냐? 개인이 매수하기 좋게 해놨어요. 그래서 개인이 지금 3.5조 매수했잖아요. 이런 블록딜 얘기가 쫙 퍼지면서 결국에는 외국인은 매수 안 하고 개인만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수가 폭등할 건데 2.2조 원의 선물 매도를 쌓아놓고 지수가 폭등할 건데 8천억을 매도하고 있고, 그죠? 개인만 3.4조를 매수하고 있는 이 현실이 굉장히 골 때리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승세가 끝났냐? 저는 대답 못해요. 네, 왜냐? 저는 지금 이 시장을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요.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과열 수치가 여기입니다. 네? 과열 수치가 405에 있어요. 405. 근데 이 405가 주봉으로 봤을 때는 뭐냐? 지난주 종가예요. 응? 지난주 종가예요. 그러니까 월봉의 과열 수치가 주봉으로 보면 지난주 종가입니다. 내일 이벤트는 뭐냐? 월봉의 과열을 해소할 수 있느냐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벤트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일 종가가
과열을 해소하느냐 마느냐 그 부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봉이 상승의 초입일까? 이런 얘기도 해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지? 라는 의문이 들어요. 두 가지 문제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게 까다로워요. 자, 여기가 305죠? 네. 그 다음 여기가 303입니다. 자, 305부터 여기 400까지. 외국인은 32조 샀어요. 응? 32조 사고도 내렸습니다. 네. 여기 6개월 내렸어요. 22개월 오르고, 네? 22개월이 올랐어요. 22개월이 아니구나.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월이 올랐어요. 자, 9개월이 오르고 6개월이 빠졌어요. 지금 6개월 올랐어요. 근데 여기가 상승 초입이래. 네. 자, 6개월이 올랐는데 상승 초입이면 6개월이 내린 12월은 하락 초입이죠. 네. 근데 정작 지수는 올랐다고요. 하락 초입 이후로 증시가 올랐어. 그러니까 지금이 상승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있는 거지. 네. 상승의 초입 단계는 아니라는 거. 그걸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초입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다. 네. 자, 앞으로 상승이 남아있는 시간 4개월이야. 네. 자, 6개월이 올랐지만 4개월이 더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상승이 끝났냐라고 했을 때 모르겠다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으니까 상승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상승은 진행 중인 거예요. 진행 중이에요. 네. 끝나지 않았어요. 진행하고 있다고. 근데 여기가 초입이냐라고 했을 때 초입은 아니라고. 6개월 동안 오른 게 초입이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9개월 올랐다고. 지난번 상승할 때 9개월 올랐다고요. 9개월 오르고 꼭지 찍었어. 근데 지금 6개월 올랐는데 6개월 오른 사이에 이게 초입이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중간은 지난 거예요. 중간은 지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상승장이 진행 중이다? 오케이. 거기까지 동의. 근데 모든 봉이 싹 다 과열이에요. 모든 봉이 싹 다 과열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본인 스스로 메리트가 있다 그러면 매수하시는 거죠. 저는 지금 위치가 상승의 시작이 아니라 상승의 끝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끝났다가 아니라 끝 쪽으로 가고 있다. 자, 여기가 바닥이죠. 5분기 올랐어요. 네? 여기가 5분기 내렸어요. 그러니까 5분기 오르고 5분기 내렸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이렇게 한 사이클. 이 몇 개월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분기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5분기 오르고 나가 자빠졌는데 11분기가 올랐다고. 자, 여기가 상승의 초입일까? 네. 뒤에 1구간밖에 없어요. 네? 앞으로 1구간밖에 없다고. 지금 0구간이 끝나고 1구간에 들어갔다고. 근데 여기가 초입이에요? 여기는 하락의 초입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의 끝자락이에요. 근데 상승의 끝자락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3,500 가고 4,000 가고 5,000 가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끝자락이라니까. 여기가 끝에 와 있는 거예요. 끝. 상승의 끝 지역에서 시세가 폭발하고 있는 거라. 근데 상승의 끝에서 봤을 때 월봉은 아직도 4개월 정도의 여유 시간이 있으니까 상승을 한다면 1분기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은 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치는 굉장히 과하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이거 하늘에 떠 있잖아요. 이런 봉이 없다고. 제가 경험해 본 봉 중에 이런 봉이 없어요. 이렇게 붕 띄울 봉이 없다. 이렇게 붕 띄워놓고 개인만 매수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들 뭐 과열 그딴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해요. 자, 385에서 개인이 매수만 했죠. 여기가 이격을 해소하면 딱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자, 요게 385잖아요. 요 자리가 일봉으로 봤을 때 그 저가라고, 여기 저가라고.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응? 다 똑같다고. 네. 문제는 기다릴 수 있느냐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느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못 드리겠어요. 너무 어려워. 지금 흐름이 머리가 깨질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1차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얘가 아니에요. 385 얘가 아니라고. 얘는 약간 후행이고 여기가 중요해요. 요 갭을 메꿀 거냐. 자, 오늘 저가 깨면 저는 이 갭 메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일 종가가 405 언저리일 수 있어요. 오늘 저가만 깨주면. 예? 그러니까 409를 깨면 405까지 내려간다고 봐요. 이게 제 시황이에요. 예. 근데 저가 지키면 상방 보세요. 예. 이해되셨죠? 이 정도 설명이면 끝 아니에요? 예. 내일 405로 가든가 아니면 저가 지키고 오르든가. 둘 중에 하나가 존재한다. 근데 만약에 405로 가면 주봉 종가가 하락해요. 네, 그러면 하락 시작이에요. 네, 하락 시작이고 그 다음 단계는 385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일봉의 저가를 지키고 주봉을 양봉으로 만들고 상승세를 더 유지하든가 그게 하나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일봉의 저가를 깨놓고 405까지 내려서 상승을 마무리하든가. 이게 내일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이주봉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봉이 이제 저가를 깨는 구조가 나오면 이제 385 라인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85 라인까지 가면 그 위치에서는 외국인도 매수하고 기관도 매수한, 외국인이 매수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는 한번 곱보스를 들고 있는 분들이 포지션을 바꿀지 여부는 잘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바꾸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바꿔야 된다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판단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나리오는 내일 오늘 저가를 깼을 때의 시나리오예요. 내일 오늘 저가를 지키면 449로 가는 흐름이 재차 나올 수도 있겠죠. 다만 지금 외국인이 2조 2천억의 선물 매도와 3.5조 원의 현물 매수, 개인은 6월 13일 이후로 3.5조 원의 현물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개인이 이제 현물 매수를 계속 달라들면 상방으로 가는 힘은 계속 제약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오늘 지금 야간 선물 보시면 미국 증시는 오르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보합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이 계속 매수하기 때문이잖아요. 개인이 이틀 동안에 2조 원이 넘는 현물을 매수했는데 여기서 위로 막 달려버리면 개인만 돈을 벌겠죠. 기관도 다 팔았고 외국인도 팔고 있으니까요.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날리죠. 지금 하방 포지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그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괴롭죠. 그리고 과열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어요. 주봉, 이주봉, 월봉, 2개월봉까지 너무나도 많은 봉들이 과열 상태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정작 이 과열 상태에서 매수하고 있는 주체는 개인뿐이라는 게 더 화가 나는 거죠. 아직 답을 모르겠어요. 내일 상황을 파악해야죠. 내일 오늘 저가를 지키면 일봉은 5이평선을 지키는 거고, 내일 오늘 저가를 깨면 5이평선이 무너지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럼 일봉의 상승은 이제 마무리되는 구조가 되는 거고, 주봉이 종가가 하락하면 이제 앞으로 10주 동안의 하락이 시작되는 거죠. 10주면 2개월이잖아요. 그럼 7월, 8월 2개월 동안 주봉이 월봉을 망가뜨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단 하락 포지션을 보시는 분은 지금 짧은 시간 내에 답이 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워 보여요. 내려가는데도 상당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상당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얘기는 못 해드리겠어요. 별하별 댓글을 다 달고 계시는데, 예, 뭐 생각은 자유고 의견도 자유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타격이 커요, 사실.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분석을 제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자,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